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컨실러에서 use state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코드 레벨까지 내려가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직 조금 더 use state의 출처에 대해서 따라가 봐야 하는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먼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따라가 보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 지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React Shared Internals라는 파일이 Shared 패키지 안에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Shared 패키지 안에 React Shared Internal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서 React Current Dispatcher라는 객체에 이 객체 안에 current라는 프로퍼티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use state를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React Current Dispatcher의 current에 무엇을 할당해주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리컨실러 안에 이 파일이 나왔어요. 리컨실러 안에서 이 파일이라 함은 이제 가장 위에 가보시면 이 React Fiber Hooks.js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에서 431번째 라인이죠.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에 next current 훅이 널이면은 hooks dispatcher on mount라는 애를 할당해주고 널이 아닐 때는 hooks dispatcher on update를 할당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조건, 즉 next current hook은 null이라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조건에 따라서 할당해주는 것의 이름을 보면 대략 짐작은 가시죠? 이 next current hook이 null이면은 뭔가 mount 되는 중이구나. 이 next current hook이 null이 아니면은 update 되는 중이구나. 라고 추측은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 next current hook은 null이다 라는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각각의 hooks dispatcher on mount와 hooks dispatcher on update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검색해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객체가 하나 나옵니다. 객체가 있고요. 저희가 짐작했던 것처럼 use state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React Current Dispatcher에서 그 안에 있는 current에서 꺼내서 썼던 그 use state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에 보시면 mount state라는 애가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hooks dispatcher on update라는 애도 같이 있네요. 얘는 update state가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를 구분하는 이 조건값, 즉 next current hook이 null일 때라는 이 조건값은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로직이 실행되고 있는 함수, 즉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서 매듭 짚고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에 찾았던 use state의 출처는 shared 패키지에 react shared internals.js 파일이었고 거기 안에 react current dispatcher가 있었는데 그 react current dispatcher에 current에 할당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어디서 할당하느냐? 바로 이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에서 할당한다. 이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에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 전체적인 로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과정, 할당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함수 이름에서 이미 추측하실 수 있듯이 렌더하는 함수죠. 훅과 함께. 그래서 이 함수 로직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currently rendering fiber가 있는데 보시면 이 currently rendering fiber는 어떤 const나 let 같은 키워드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가 아니라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키워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밖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타입도 fiber 아니면 null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당연히 currently rendering fiber니까 당연히 fiber겠죠. 타입이. 그래서 다시 그 코드로 돌아가 보면 이 currently rendering fiber에 work in progress라는 애를 할당해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work in progress는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iber 타입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 VDOM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work in progress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잠깐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VDOM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work in progress는 결국 우리가 작업 중인 파이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미 돔에 정보가 반영된 파이버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을 current라고 불렀던, 이 current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시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84번째 줄에서 실행하는 이 로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렌더링하는 파이버를 work in progress로 잡아둔 것이죠. 일단 work in progress 작업한다 라고 잡아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 next current 훅입니다. 저희가 next current 훅이 바로 아래에서 검색했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next current 훅의 null일 때, 이게 null이면 mount다. 그렇기 때문에 hooks dispatcher on mount를 할당한다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럼 next current 훅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그 들어있는 걸 찾기 위해서 이 로직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할당되는 것도 조건부 할당인데 current가 null이 아니면 current의 memoized state를 할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current가 null이면 null을 할당하고 있고요. 그럼 current는 뭐냐? 아까 저희가 이 그림에서 살펴봤죠. 즉 돔에 이미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이버죠. 다시 말해서 current가 null이 아니다라는 것, 즉 돔에 이미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이버가 null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돔에 반영된 그 정보가 있다. 즉 마운트가 끝났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가 끝났다. 그 다음은 업데이트 상태니까요. 업데이트 상태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null이 아니면, current가 null이 아니면 업데이트, current가 null이면 마운트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current가 null이면 마운트이기 때문에 마운트일 때는 next current 훅에 null이 들어가는 거죠. 즉 current가 null이 아니면 마운트이기 때문에 마운트여서 next current 훅에는 null이 들어가 있고, next current 훅에 null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마운트이기 때문에 hooks dispatcher on mount를 할당해 줘야 된다 라고 저희가 이제는 완벽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next current 훅을 가지고 이게 null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마운트냐 업데이트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next current 훅이요. 이 current가 null이 아닐 때에는, 즉 업데이트일 때에는 current의 memoized state를 할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 next current 훅은 이름 그대로 훅이잖아요. 훅인데 훅에 뭘 할당하고 있죠? 그렇죠. 이 current의 memoized state 값을 할당하고 있죠. 즉, 이 current fiber의 memoized state, fiber의 memoized state 안에는 훅이 들어있었겠구나 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즉, 이 current fiber의 memoized state에는 훅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됐으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서 천천히 다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dev라는 이 플래그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는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은 할 필요 없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면 약간 기쁘죠? 넘어갈 부분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건너뛰고요. 이것도 건너뛰고요. dev니까. 근데 dev가 아닌 이 else에서 저희가 아까 봤던 이제 외부로 use state를 노출시켜주는 shared 패키지에 연결된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에 할당하는 로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437번째 줄인데요. children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 함수 안에서만 쓰는 변수죠.
여기에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컴포넌트 호출인 것이죠. 바로 이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 안에서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우리가 렌더링의 과정이라고 하면 컴포넌트를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얻고 그것을 이제 VDOM에 반영하는 그 과정 전체를 렌더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컴포넌트 호출이 바로 이 render with hooks 안에 437번째 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코드를 다시 이어서 보면요, did schedule render pace update라는 플래그를 또 타는데요. 이 did schedule render pace update라는 플래그는요, 우리가 이름을 조금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불리언 값이기 때문에 했냐 라는 거고, 뭘 했냐? 이 스케줄을 했냐? 그럼 스케줄이 뭔가 동사겠죠. 여기서의 이 동사의 스케줄은요, 우리가 배웠던 패키지 중에 하나죠. 스케줄러라는 패키지에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즉 스케줄이라 함은 이 뒤에 있는 업데이트를 스케줄러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did schedule, 너 스케줄 했냐? 너 전달했냐? 업데이트를 스케줄러 패키지한테 전달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거는요, 우리가 setState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상태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된 상태를 반영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업데이트라는, 지금은 업데이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객체인데 우리가 이 스케줄러와 연관되는 동작을 자세히 살펴볼 때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업데이트는 그냥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구나, 업데이트 동작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동작을 스케줄러 패키지에게 전달하는 것이 스케줄이기 때문에 did schedule 하면 그 업데이트 하는 동작, 그것을 정보를 스케줄러 패키지에게 전달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플래그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마운트 상황에서의 동작을 분석하고 있고, 마운트 상황에서는 아직 업데이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우선은 패스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바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히 뜯어보고요. 여기까지 이 부분에 묶여 있는데 이거 다 건너뛰고, 그리고 나면요, 이제 어떠한 코드가 등장하냐면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가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까 위에서 여기서 할당했는데 다시 할당을 해버리네? 그러면 뭐야? 덮어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죠. 이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동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다 일어나고 컴포넌트가 호출되고 이제 더 이상 훅을 호출할 수 없을 때, 뭔가 에러를 나는 상황, 언마운트가 되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 즉 훅을 저장해야 하는 곳에 context only dispatcher라는 애를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에 먼저 우리는 hooks dispatcher on mount나 hooks dispatcher on update를 할당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호출했죠. 이 컴포넌트를 호출했다라는 이 함수의 호출, 이 함수의 호출을 해서 컴포넌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되고 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어서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끝나고 돌아왔을 때 훅을 호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훅을 호출했을 때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컨텍스트 온리 디스패처를 다시금 덮어 써주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온리 디스패처가 그럼 뭔데? 검색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use state라는 키값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할당된 걸 보면 throw invalid hook error를 할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이해가 가시죠. 아까 컨텍스트 온리 디스패처를 할당한 이유는 훅을 호출했을 때 에러를 던지기 위함이야. 훅 호출하면 안 되는 곳에서 호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러를 던지기 위한 throw invalid hook error라는 애를 use state에 할당을 해준 거죠. 덮어 써준 거죠. 덮어 씌워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호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훅을 다시 덮어 써서 에러를 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rendered work이라는 거는요, currently rendering fiber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currently rendering fiber는 저희가 아까 기억하시죠? work in progress를 잡아두었었죠. 전역에서. 그 currently rendering fiber에 보시면 이게 결국 fiber죠. 즉 fiber의 한 종류죠. 이 fiber에서 memoized state에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할당되고 있어요. first work in progress 훅.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이 훅으로 끝나니까 뭔가 훅이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memoized state는요. 여기 쭉 올라가서 보시면 next current 훅 요 라인을 분석할 때 current라는 파이버의 memoized state에 이제 훅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죠. 왜냐면 훅이라고 끝나는 이 변수에 할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memoized state에는, 즉 파이버의 memoized state에는 훅이 담길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memoized state에 담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first work in progress 훅은 뭐냐? 여기에 도대체 뭐가 할당되냐? 찾아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work in progress 훅과 훅, 즉 훅이 여기에 할당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훅이 first work in progress 훅에 할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측한 게 맞았죠. 훅으로 끝나니까 훅이라는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객체, 이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객체, 훅 객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뜯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할당되는 이 함수 mount work in progress 훅은 도대체 언제 호출되는 거야? 찾아보면은 그렇죠. 드디어 나왔죠. mount state. 저희가 use state를 호출하면 사실은 mount state를 호출하는 거죠. mount 상태에서 use state에 mount state가 할당되니까요. 그 mount state, 즉 use state를 호출할 때 호출되는 mount state를 호출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훅이라는 변수 안에 mount work in progress 훅을 호출해서 담고 있어요. 이 mount work in progress 훅을 호출하는 곳이 바로 이 mount state, 즉 use state였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 안에 넣어주었던, mount 단계에 넣어주었던 이 mount state를 use state를 호출하면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mount work in progress 훅이 호출이 되고요. 이 mount work in progress 훅에서 보시는 것처럼 first work in progress에 훅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first work in progress 훅이 바로 저희가 render with hooks에서 할당하고 있는 이 rendered work, 즉 currently rendering fiber에 할당하고 있는 훅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깊게 파헤쳤냐? 결국은 파이버에 훅을 담아주는 것, 파이버에 훅 정보를 연결해주는 것을 리컨실러가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을 하는 것이 이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라고 설명드렸죠. 즉 render with hooks 함수의 목적인 파이버에 훅 정보를 연결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rendered work, 즉 우리가 잡고 있는 파이버에 memoized state란 키값에 first work in progress hook, 즉 훅을 할당해 줌으로써 파이버와 훅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제가 따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 너를 다 할당해서 초기화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너를 할당하고 있는 변수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전역 변수예요. 즉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포넌트가 한 파일 안에 있는 이 전역 변수의 값들을
컴포넌트를 작업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다음 컴포넌트가 작업할 때 이전 컴포넌트 작업에 남아있던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널을 할당해서 다시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컴포넌트 작업할 때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널로 초기화를 해주는 코드들이죠. 그렇게 쭉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return children으로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children은 아까 저희가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담아두었던 바로 그 children이죠. 여기 있죠. 이렇게 render with hooks라는 함수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current와 work in progress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fiber와 hook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살펴봤고요. fiber와 hook 연결하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었죠. fiber hook을 연결하는 것이 render with hooks 함수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하나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에 hook 정보를 넣어주고 있다. 상황에 맞게 mount 페이지냐 update 페이지냐 이 상황에 맞게 이 react current dispatcher.current에 hook 정보를 넣어주고 있다. 이 hook 정보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 개발자들 바깥에서 use state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shared에다가 넣어주고 shared가 이제 react core 패키지에 있는 react shared internals라는 파일에 넣어주고 그것을 저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개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바깥으로 꺼내주고 여기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버와 훅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인 render with hooks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 많은 거를 압축된 함축적으로 이 압축된 시간 안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전달이 되었으면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mount state 즉 hooks dispatcher on mount에 여기서 할당해준 이 mount state 이 mount state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이 mount state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결국은 use state가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드디어 코드 레벨에서 뜯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mount state를 통해서 코드 레벨에서 use state를 뜯어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이어나가 봅시다. 그럼 안녕.